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간을 찢었지만 당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지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깨졌구나 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이 상황이 내가 아닌 TV 화면 속 장면인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오는 정말 침착하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 사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성숙함의 징표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조차 자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평화로운 상태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전원을 뽑아버린 걸까요? 당신의 고요함은 통제가 아니라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마비라고 부릅니다. 또는 현실에서 분리된 느낌을 주는 해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비상사태입니다. 우울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혹은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닥쳤을 때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슬픔도 느껴지지 않지만 동시에 기쁨도 사라집니다. 세상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혹은 유리병 너머의 풍경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치열한 방어 작전이 펼쳐집니다. 보통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라는 부위가 경보를 울립니다. 공포, 분노, 불안 같은 강렬한 감정을 쏟아내죠. 하지만 이 경보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합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리기 직전에 두꺼비집을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엽이 편도체를 아주 강력하게 억누르거나 감정 처리 회로 자체를 우회시켜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과도하게 분비되기도 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끔찍한 상황인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덤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 종료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비상 스위치가 고장나서 다시 켜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위험이 지나갔는데도 감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병사들이 쉘 쇼크라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멍한 상태가 되었죠.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한 1000야드의 응시라고 불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뇌가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리적 붕괴를 막기 위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사의 폭언, 끝없는 경쟁, 경제적 압박,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판 쉘 쇼크를 겪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출근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즐겁지 않고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기능 우울증 혹은 가면성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을 겁니다. 감정 따위는 사치야. 지금은 버텨야 해.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아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세상에 대응하는 기능적 자아와 깊은 곳에 숨어버린 느끼는 자아로 말이죠. 기능적 자아는 완벽합니다. 일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늘 침착합니다. 하지만 느끼는 자아는 어두운 독방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이 분리가 길어지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되죠. 심지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 극단적인 자극을 찾기도 합니다. 폭식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매운맛을 찾거나 위험한 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죠. 그렇게라도 해야 무감각한 벽을 뚫고 느낌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요. 혹시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않았나요? 친구의 슬픈 소식을 듣고도 위로의 말이 대본처럼 느껴지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 스위치는 꺼짐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보호 모드가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침착함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침착함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감정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고립감은 더 깊어지고 마비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제 그 녹슨 스위치를 다시 켜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다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취가 풀릴 때 수술 부위가 가장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은 위험한 적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슬픔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줄 때 비로소 마비는 풀립니다.
갑자기 큰 감정을 느끼려 애쓰지 마세요. 아주 작은 감각부터 깨워보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바람의 서늘함, 커피의 쌉싸름한 향, 이런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그라운딩의 시작입니다. 몸의 감각이 돌아오면 마음의 감각도 서서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느낌이지? 아무 느낌이 없어 라는 대답도 괜찮습니다. 그 무감각함조차 인정해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당신은 로봇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초인도 아닙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함 속에 당신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장치를 풀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준비를 하세요. 흑백이었던 세상에 다시 색이 입혀질 때까지. 조금 아프더라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무감각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이라면 충분히 강하니까요.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감정 하나라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비록 씁쓸함이나 외로움일지라도 말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차분한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